자, 1차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보통 정비례, 반비례라는 거를 우리가 살짝 배웠을 겁니다. 그 정비례, 반비례를 이제 확장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y는 ax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정비례라는 거를.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는 뒤에 어떤 숫자들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을 일단 1차 함수라고 할 건데, 일단 그래. 그래. 알겠다. 그럼 함수가 뭔데? 자, 함수가 뭔데? 뭐를 보고 함수라고 하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단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를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단 하나라는 거야. 단 하나. 자,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가 정비례를 예를 들어서 y는 2x라고 해봅시다. 자, 정비례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런 표를 가지고 관계식을 세웠어. x랑 y. x가 만약에 0이면 y는 0이다. x는 1이면 y는 2다. x가 2면 y는 4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좌표평면에다가 0,0이라는 점, 1,2라는 점, 2,4라는 점, 이런 점들을 계속 무한정 찍을 수가 없으니까 점을 한두 개, 2개 정도만 찍어가지고 우리가 쭉 연결을 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우리가 파란색으로 어떤 직선을 껐는데 사실은 이거는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여기도 점점점점 무수히 많잖아. 이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도 일단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정비례라는 걸 배웠지만 x가 0일 때 y가 0, x가 1일 때 y는 2, x가 1일 때 y는 4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잖아. 자, 그럼 왜 이런 단 하나란 말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런 좌표평면에서 1일 때 1이라는 점이 정해졌고요. 2일 때 2라는 점이 정해졌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3일 때는요. 2라는 점도 있고 1이라는 점도 있고 3이라는 점도 이렇게 생겼어. 그럼 봐봐. 우리는 점들을 쭉 연결하는 게 정비례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함수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갔어요. 자, 누구는 이렇게 갔다. 근데 누구는 1까지, 2까지 똑같이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3으로, 3,2를 지났어. 이렇게 가다가. 자, 누구는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1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함수가 이 그래프가 하나로 결정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결정되게 규칙이 있게 만들려고 관계식이 있게 만들려고 우리는 함수를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단 하나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 하나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연수 x보다 작은 짝수를 y라고 했을 때랑 똑같이 말하지만 짝수의 개수를 y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함수고 어떨 때는 함수가 아닐 거야. 자, 그거부터 우리가 찾아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x를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10보다 작은 짝수는 많죠? 2, 4, 6, 8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x보다 작은 짝수를 y라고 한다 했는데 이럴 때는 y가 단 하나가 아니라 2, 4, 6, 8 4개나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럴 때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짝수의 개수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얘는 2, 4, 6, 8, 4개 아니야? 그냥 4라고는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개수를 물어볼 때는 우리가 요런 거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뭐 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y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요게 함수가 되냐 보는 거지. 자,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래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됩니다. 우리가 넓이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x 곱하기 x가 되니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된 거야. 자, 근데 이걸 생각해 볼까? 자,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앞으로 뭘 보고 함수라고 해야 되냐?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x 더하기 b라는 거는 우리가 자, ax 더하기 b라는 거를 우리는 식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는영이 붙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ax 더하기 b는 이렇게 등호, 부등호가 나와버리면 얘들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함수는요, y는 이런 꼴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이런 걸 함수라고 합니다. y는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y는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 y는 보통 fx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 f는 우리가 펑션이라는 약자에서 영어에서 나온 거고 x 값에 따라서 이 y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이 친구 이 네 개를 보고 우리는 1차식,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1차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왜? 예를 들어서 있잖아. 여러분한테 y는 이런 거 있잖아. y는 막 그래 함수 말고 x 더하기 3x는 x제곱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얘들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1차 방정식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함수도 마찬가지야. 요 a 값이 0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야. 0이 되면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은 1차 함수의 단원이기 때문에 a는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x제곱, 이제부터 y는이 나와버리면 얘는 2차 함수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y는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2다 이렇게 나오면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있잖아. 정비례 반비례 할 때 정비례 y는 3x 이 친구도 엄밀히 말하면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y는 fx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f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글로는 함수라고도 하지만 예를 들어 함수값이라고도 할 거예요. 함수값, 함수숫값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그러면 이 함수값이란 건 뭐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fx는 3x 더하기 4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요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f3을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요거는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하면 x 자리에 우리가 3이 들어갔다. 이렇게 3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모든 x 값에 다 3을 대입하세요랑 같은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을 대입해버리면 3 곱하기 3 더하기 4가 되고 9 더하기 4니까 13이 되지. 자, 다시 이거의 의미를 잘 봐라. 여기는 x가 들어갈 자리야. 그럼 요거의 표현은 x 값이 3일 때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fx랑 같은 표현을 y라고 했어요. 그럼 f3이랑 같은 표현은 이제 y 값이 1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좌표 표현이 있다라고 치면 x 값이 3일 때 y 값이 13이 되는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함수 값은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한 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한 번 더. f2는 5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x가 2일 때 y 값이 5인 이 점을 의미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 값은 어떤 특정한 점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라는 1차 함수를 배울 건데, 1차 함수에서는 중요한 게 이 a의 의미와 b의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a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b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익숙한 정비례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y는 2x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y는 2x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이걸 기울기라고 부를 건데, y는 x를 먼저 해봅시다. y는 x는 x가 1일 때 y 값이 1이고 0,0 지나는 거 알고 2,2 지나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얘들을 연결하면 요런 직선이 되잖아요. 요렇게. 근데 얘랑 비교할 직선을 우리는 y는 100x라고 해볼게. 아니다. 5x 너무 극단적이니까 x가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5라는 점을 지나.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는 요런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평지가 있어. 평지. 이런 거는 경사가 있다라고 해, 안 있다고 해. 없다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막 산이 있어요, 산. 이거 올라갈 때 있잖아. 경사가 높잖아. 이런 거를 우리는 기울어진 정도라고 하고 얘들을 경사, 기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기울기가 굉장히 큰 거야, 지금. 여기 산에 올라갈 때는. 그 기울기가 크니까 우리가 헉헉대고 힘들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 기울기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럼 나오는데 했더니, 봐봐. 이 직선은 지금 y는, 제 말에 의하면 y는 x가 되는 거고, x 앞에 이 친구, x 앞에 지금 뭐가 있어 하면 1이 생략돼 있단 말이야. 이 1이 기울기라는 뜻이거든. 자, 근데 이 기울기라는 거는 이 점을 연결한 친구도 똑같고, 이 점 연결한 1,1과 2,1을 연결한 이 친구도 기울기가 1이잖아. 한 직선이 있으면 모든 기울기가 똑같겠지. 자, 우리는 이제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기울기의 의미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점으로 볼게. 얘는 1,1, 1,1, 2,2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점이, 첫 번째 이 점이 이렇게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봐봐. 원래 0,0에서 지금 이 친구 0,0이죠. 그 다음에 1,1이 될 때 x는 0에서 1로 변했으니까 얘는 x 증가량이 이럴 때는 플러스 1만큼 변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 분해 원래 0이었던 y 값이 1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y 값도 플러스 1만큼 증가를 했다 라고 해서 요거 분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 결론이 1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2라는 어떤 점이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한 5,8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5,3이라는 점이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한 이 직선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라는 거는, 자, 오른쪽으로 x 값은 4칸이 같죠. 왜? 1에서 5만큼 갔으니까, 그쵸? 그럼 요거는 플러스 4분의, 위로는 몇 칸 갔는데 하면 2에서 플러스 1만큼 가야, 한 칸 가야 3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1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근데 요런 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1,10이었던 점이 5,5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요럴 때는 요렇게 직선이 연결될 거고, x 증가량이란 거는 여기에서 요만큼 갔다가 이제 y 증가량은 이렇게 되잖아. 아니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밑으로 내려가면 감소한 거 아닙니까? 자, 실제로 보면 x는 4칸을 갖고요, 10에서 5가 됐으니까 y 값은 5칸이 됐어요. 자, 근데 하지만 x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4인데 y 값은 10에서 5가 될 때 밑으로 5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지.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 했지만 사실은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감소를 했지만 우리는 증가량이라고 일단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원래 정비례 반비례 할 때 여러분이 y는 3x, ax라고 있을 때 a가 양수이면 우리는 1, 3, 4분면에 그려진다 라고 배웠고, a가 음수라면 2, 4, 4분면에 그려진다 라고 했잖아. 실제로 우리가 a가 이제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그래서 쉽게 양수면 우리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돼버리는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 되더라 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선 a 값의 의미는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이번에는 y는 ax 더하기 b, 이제는 b의 의미를 알아볼 차례인데, b는 우리가 쉽게 y 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y 절편은 어떻게 뭐를 뜻하는데, 이제 이런 절편이란 말이 나올 건데, x 절편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x 절편도 당연히 있을 거고 y 절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x 절편, y 절편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x 절편이란 거는 함수가,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할 겁니다. 만나는 점. 자, 그럼 당연히 y절편은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 아무 직선이 이렇게 간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가는 직선이 있어. 자, 그럼 이 친구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지금 이 점이네? 아,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봐봐. 만약 이 점은 0,0,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되잖아.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좌표는 a,0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x절편의 특징은 지금 a,0이라고 이 점과 동일한데, 그러면 이때 특징은 뭐냐면, y가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보통 x절편이 뭔데 하면 y는 0 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외우다가 보면 어떨 때는 x축이네, x가 0이었나 y가 0이었나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자, x절편 정확한 의미를 기억해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되는 거야. x축과 만나니까 x축의 다른 표현이 y는 0이잖아. 그래서 y는 0을 대입한다. x축과 만나는 점, x축은 y는 0.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이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 빨간색은 y절편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은 우리가 보통 0,1, 0,2, 0,3 이런 식으로 되니까 y절편은 보통 우리가 0,b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y절편이 0,b가 아니라 y절편은 b인데 이 점 좌표는 0,b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y축과 만나는 점이면 y축은 다른 표현이 x는 0이야.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한 게 y절편이라는 거야. 자, 그럼 실제로 얘가 y절편이 되는 이유는 x에 0을 넣었더니 y는 b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y절편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y는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2가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한테 y절편이 뭔데? 하면 여러분이 2라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y절편. 자, 그러면 x절편은 어떻게 구해? 했더니 y에 0을 집어넣으면 3x 더하기 2가 되구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수를 많이 해. 그럼 뭐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3의 x 더 마이너스 1 이렇게 괄호가 돼 있고 플러스 2가 붙었다 칩시다. 이 처음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제일 오른쪽의 숫자가 y절편이더라. 얘가 y절편이다. 이렇게 해서 얘가 y절편이라고 생각해서 답을 2라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잘못했어. 왜? 우리는 이거를 정리해서 3x 마이너스 3 더하기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 정리를 하고 이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게 y절편인 거잖아.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y절편을 어떻게 구한다고? x에다 0을 넣자 이런 거잖아.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은 2가 y절편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x절편도 한번 구해볼까? 그럼 x절편은 y에 0 넣는 거잖아. 그러면 0은 3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절편은 뭐다? 3분의 1이다 라는 거야. 자, 여기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이 직선이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요. x절편은 마이너스 3,0이네? 라고 하는데 x절편이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x절편은 마이너스 3일 뿐이에요. 마이너스 3이고 그 친구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일 뿐이야. 자, 그럼 여기가 4라고 하면 y절편은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0,4가 아니라 4가 되고 이 점의 이름 자체가 그냥 0,4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 x절편이 얼만데 했을 때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so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의 그래프가 a,6을 지난다 이런 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다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어떤 점들의 모임이 우리가 이 함수가 됐어요. 그쵸? 이 점들의 모임이. 근데 그 중에 어떤 놈이 얘를 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점들의 모임 중에서 단 하나가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가 a,6이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점들을 모아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식은 무조건 a,6을 대입하면 당연히 만족한다는 거야. 위에 있으면. 그래서 지난다라는 표현도 맞고 a,6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대입하면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점의 x좌표는 a고 y좌표는 6이 된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하면 6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돼버리고 요걸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a, a 플러스 6이라는 친구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래프 위에 있다 라고 해볼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a는 x 좌표가 되어버린 거고 a 더하기 6은 이 y 중에서 딱 하나 요 지금 여기 지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버리면 a 더하기 6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우리가 3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쓴 친구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얘를 우리는 그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요 y는 2x란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 자, 일단 y는 2x를 한번 그려봅시다. 0,0인 거 알고 1일 때 우리가 2라는 점을 지나는 거 알고 1일 때 4라는 점을 지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2x 더하기 3이란 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x에 그냥 0을 딱 대입을 해볼게. 그럼 0일 때 3이지. 자, 1일 때는 얼마야? 5지. 그러면 2일 때는 얼마야? 하면 7이네. 그러면 이 파란색을 쭉 연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가 요 x 앞에 이 계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기울기라고 했죠. 자, 기울기는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하지 않았죠. 근데 이 0이었던 점이 위로 3칸이 올라간 게 같고 1이 5칸 1도 원래 여기는 2였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칸이 올라갔고 여기 4이던 지점이 7이 됐으니까 얘도 3칸씩 모두 균형이 맞게 이동하는 중이야. 왜 균형이 맞아? 기울기가 변한 적이 없거든. 사실은 요거는 평행한 상황이야. 평행. 그치? 평행한 상황인데 얘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평행이동이란 말을 배우는 거예요. 평행이동. 자, 그럼 정확하게 이건 무슨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친구는요. y는 2x라는 직선을 이 친구를 어디 방향? y축의 방향.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맞지?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평행 이동. 이해됩니까? 평행 이동인 이유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평행하잖아. 평행하고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는 친구는요. y는 플러스 5하니까 재미가 없네. 마이너스 10으로 하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4x라는 친구를 이번에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면 마이너스 10만큼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리야. 10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y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얘들은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문제 한번 해볼게. 자, y는 3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마이너스 2,k를 지난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y는 3x 더하기 1이란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지. 그래서 얘는 y는 3x에다가 원래 1이었는데 y절편마저도 2칸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변했다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2,k를 지난다니까 대입하면 만족하겠죠. 그래서 y 자리에 k를 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7이 되었다. 이거였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우리가 좀 익숙해졌다 싶으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서 만난대. 만날 때 A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Y는 X 더하기 A랑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이 친구가 있어. 그럼 X절편에서 만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에서 만난다. 이 말은 X축은 뭐가 지나? 했더니 X절편을 의미하는 거구나. X절편이 동일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X절편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원래는 이런 거죠. 뭐 얘는 X절편이 얼만데 하면 얘는 Y에 0 넣잖아. 그러면 X는 3이네. 그죠? Y 0 넣으면 0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X는 3이잖아.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X절편이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Y 0을 넣었더니 X 더하기 A 이렇게 되지. 그럼 X는 마이너스 A잖아. 실제로 그럴 때 A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1차 함수를 본격적으로 그려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1차 함수에서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에서 A와 B의 역할이 중요하다 했고, A는 기울기를 의미하고 B는 Y절편을 지난다 라고 했어요. Y절편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차 함수, 이 직선을 그리려면 항상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울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지나는 점이 필요해. 지나는 점. 지나는 점 중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대표적인 게 뭐 Y절편 뭐 이런 거, X절편을 구해도 우리는 알아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제일 만만하게 먼저 그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X절편이 4고 Y절편이 3이다. 얘도 4라고 해봅시다. 그냥.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그림을 계속 그려봐요. X절편이 4니까 여기 있겠지. Y절편이 4면 여기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얘 이렇게 있던 점이 4,0이 됐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오른쪽으로 4칸이 가버렸고 밑으로 몇 칸 갔어? 4칸 갔지. 그러면 X 증가량은 4가 플러스 4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Y는 X 앞에는 기울기 자리니까 마이너스 X고 Y 절편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4겠죠. 자, 뭐 당연히 2번 기울기가 그럼 알려줬어. 기울기 애초에 알려주고 3이고 Y절편이 4래. 아유, 이런 거는 구할 필요도 없죠. Y는 기울기 X 앞에 좌표 개수 3X고 Y절편이 4래. 4. 오, 완성됐잖아. 자, 근데 이제 번외로 이런 거 기울기도 안 알려주고 기울기를 안 알려줬어. 그럼 봐봐. 1,2랑 예를 들어서 5,8의 을 둘 다 지나는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보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가 여기 있을 테고요. 5,8이 대충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럼 이런 직선을 지금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직선을 만들려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 했어. 자, 근데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것만 알려줬지 기울기를 알려준 적이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 두 점만 있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X 오른쪽으로 4칸을 갖고 위로 몇 칸 갔어요? 6칸 갔죠.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4분의 6 X 더하기 근데 봐봐요. 우리가 Y절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Y절편을 B라고 놔둘 거예요. B라고 놔뒀는데
놔뒀는데 우리가 1,2랑 5,8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나 1,2나 5,8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만만한 숫자를 하나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지. 자, 왜 대입을 한다고? y 절편 b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y는 이거요. x에 1 넣으면 4분의 6 더하기 b가 되죠. 그래서 b는 우리가 4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친구를 그래서 약분하고 정리를 하면 y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2분의 1이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x절편이 우리가 3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까지는 좋다 이거야. 기울기 나왔으니까. 근데 y절편을 줘야 되는데 얘들은 x절편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y절편 모르니까 b라고 잡았었어. 자,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하지? 아, y에 0을 넣는 거더라. 맞지? 0을 넣었더니 나오는 이 값이 x의 값이 3이잖아. 근데 x절편이란 거는 3,0 위를 지나는 점이랑 동일하잖아. 왜? x절편은 3 옌지 모르지만 x축위를 지나는 여기가 3일 뿐이잖아. 3,0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하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9 더하기 b라고 해서 b는 9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완성하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9가 되는 거야. 자, 이처럼 우리는 1차 함수를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 그 무수히 많은 거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 기억해 줘야 될 거. 기울기랑 아무 지나는 점만 알아도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지나는 점만 2개 나왔다? 응? 어떻게 하지? 지나는 점 2개로 기울기를 구하면 되지. 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기울기랑 지나는 점. 기울기랑 지나는 점.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현이 F1은 3, F2는 5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한테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시켰어요. 그럼 요거 봐봐. 아까 처음에 F1은 3 요런 개개인을 함수값이라고 했는데 함수값은 어떤 특정한 점이라고 했고 요 일자리는 우리가 X값이라고 했잖아.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y는 f1이니까 얘는 y값이라고 했고 그래서 사실 봐봐 1,3이라는 지금 점이야. 그냥 얘는 x는 1대 y는 3이라는 점. 그럼 이 친구랑 얘는 이 x가 2일 때 y는 5잖아. 그럼 요거를 기울기를 우리는 1에서 2가 됐으니까 한 칸 플러스 1칸 갖고 3에서 y는 5가 됐으니까 플러스 2칸을 가서 기울기가 2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자, 근데 이제는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눈대중으로 여러분이 이 정확한 증가량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한테 이거 수직선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1에서 3 이 거리를 여러분은 2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맞죠? 근데 이 거리는 어떻게 했냐면 큰 숫자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당연히 절대값 이런 말 배웠겠지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보통 뺀 거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다르게 푸는 뭐 다른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얘는 2 빼기 1 x가 2에서 1을 빼주는 거야. 그럼 y도 5에서 3을 빼주는 이게 우리는 기울기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봐봐. 여기에서 구한 기울기가 얘잖아. 자, 거꾸로도 돌아갈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보면 1,3, 2,5, 1,3과 2,5 사이 기울기라는 걸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 가운데는 빼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봐봐. 한 번 더 해볼게. 3 빼기 1분의 5 빼기 2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보고 우리는 그렇죠. 1,2라는 점과 3,5 사이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의 5 빼기
이거 있어요. 3분의 5 빼기.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 요때는 빼기가 없고 뒤에 아무 말이 없네? 그럼 이럴 때는 빼기 0이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0,2와 3,5 사이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이 이것만 봐도 x는 2 빼기 1이구나 함수값 두 개만 봐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 y값은 5 빼기 3이다 해서 기울기가 바로 2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기울기랑 관련된 것 중에서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럴 때 K를 구하세요. 자, 요거는 있잖아. 이용할 수 있는 게 보통은 중학교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게 많이 이용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기울기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 두 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그려볼까? 자, 3,2라는 점이 있어. 여기 3,2고 1,6이래. 그럼 1,6 대충 잡았습니다. 1,6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니 보세요. 5,K라는 건 어디 있을까? 자, 봐봐. 5,K란 건 대충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3,2고. 자, 그러면 기울기를 이용하는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이라 했는데 세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닮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봐봐요. 한 직선이 있으니까 한 직선에 세 점이 다 있으니까 이 둘이를 하든 기울기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랑 여기서 이렇게랑 변화하는 양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변화하는 양이 실제로 봐봐. 요만큼은 우리가 두 칸 같고 여기도 x는 두 칸 같잖아. 실제로 x가 각각 두 칸을 갔으니까 y 값도 내려가는 양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밑으로 몇 칸 갔는데 하니까 네 칸 갔지. 그럼 얘도 2에서 4칸 내려가면 마이너스 2라는 친구구나. 첫 번째. 자, 두 번째도 기울기를 이용할 건데요. 뭐 사실은 1번은 기울기를 이용했다기보다 뭐 눈대중으로 오른쪽 두 칸 똑같이 갖고 y는 그럼 밑으로 4칸 일정하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 사실 이거랑 1번, 2번은 동일한 거야. 1번은 그림으로 한 거고 2번은 수식으로 할 건데 우리가 3 빼기 1 분의 2 빼기 6 이렇게 한 거야. 자, 이거 의미 뭐야? 1,6과 3,2 사이의 기울기를 한 거야. 근데 한 직선에 위에 있으니까 나머지 친구도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5,K와 뭐 1,6 사이 기울기라고 해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요걸 해버리면 여기서 예를 빼볼게. 우리는 그러면 1 빼기 5분의 6 빼기 K가 되죠. 자, 순서는 여러분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정리를 해보면 요 왼쪽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왼쪽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아니죠.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K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8은 6 마이너스 K가 돼서 우리는 또 K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을 지나는 점을 이용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1,6과 3,2로 우리는 직선을 만들 수가 있죠. 왜? 점 두 개를 알면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기울기랑 지난 점만 알면 모든 직선을 다 그릴 수도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얼마야 하면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2 빼기 6이 돼서 2분의 마이너스 4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절편을 모르니까 b라고 했을 거예요. 이 친구는 1,6도 지나고 3,2도 지나는데 1,6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 b는 얼마냐 하면 8이 됐어. 그러면 이 직선이 완성이 됐잖아.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과 3,2로 이렇게 직선을 만들었는데 나머지 한 점마저 세 직선이 한 점이 있으려면 나머지 한 점마저도 여긴지는 모르지만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점 5,k가 이 직선 위를 지난다. 그래서 대입하면 만족한다. 그래서 y는 k가 되고 x는 5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8이 돼서 또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2번 과정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2번이 제일 많이 쓰여. 제일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해 1번, 3번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닮음이란 걸 배우셔야 2학년 2학기 닮음을 배우셔야 여러분이 조금 쓰기가 더 편할 거야. 왜냐면 지금 상황에는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니고 분수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바로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아만 두는 정도라고 2번을 제일 많이 쓸 거고 3번은 여러분의 계산 연습, 상상력을 위해서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1차 함수를 살짝 그려보고 싶어 이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그리기 만만한 방법부터 해볼게. y는 3x 더하기 9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만만한 거는요, 그냥 대충도 그려도 되고 진심으로 그려도 되고 뭐 여러분이 근데 대충 그려야 될 상황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y절편과 x절편을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이 y절편이 9라는 사실을 알 거고 x절편은 얼마야 하면 0은 3x 더하기 9 y에 0을 넣으니까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점을 쭉 연결하면 이게 직선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그렸냐 잘 그렸냐, 이 x 앞에 이 친구가 뭐죠? 기울기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우리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잘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 x에 1, 2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몇 개 대입해서 억지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x절편, y절편을 이용하는 게 좋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여러분 눈에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 돼야 돼. 자, 근데 y절편은 우리 눈에 12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x절편은 얼만데? 했더니 3이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는 이런 직선 되겠죠. 실제로 기울기 음수도 맞고,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자주 나오는 문제가 요 상황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상황과 x축과 y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그렸잖아. 우리가 저 직선과 이렇게 x축, 요렇게 y축 세 개를 둘러싸인 도형은 뭔데? 이렇게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그럼 삼각형이네.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있는데 얘가 2, 4야. x절편이 2고 y절편 4. 그럼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2분의 1 곱하기 가로 얼만데 밑변 2, 높이 4, 2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 4잖아. 그럼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2가 맞아요. 그래서 6, 3, 18 이렇게 답이 되는 거 맞아. 자,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이 부분을 이 그림만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요 부분은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길이가 마이너스 3이 있다라고 하냐? 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색한 3이라고 하고, 요 부분을 뭐 지금 여기 9였으니까 9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라고 하지. 여러분이 마이너스 3이라고 안 하잖아. 자, 여러분은 이 마이너스 왼쪽 부분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자동으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서 마이너스 3이라고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왜 조심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기가 숫자로 나와 있지가 않고 이렇게 문자로 AB가 나와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요때 이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A가 아니란 거야. 여기는 음수 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B는 Y 플러스 방향 맞지? 그래서 B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부호 부분 신경 잘 쓰는 거 정도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것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가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대. 그럴 때 a의 부호와 b의 부호를 결정하래. 야, 이거 너무 쉽다, 맞죠? 이 친구는 A의 의미는 기울기란 걸 아니까 이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이때 A는 양수겠고 Y절편 B는 0보다 크겠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한 문제 더. 이번에는 Y는 ABX-B일 때 이번에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Y절편이 음수네? 그러면 Y절편이라는 건 이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B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B를 구하는 거니까 B는 양수가 된다라는 거잖아. 마이너스 B가 음수니까 B는 양수야. 자, 그리고 기울기는 지금 어때?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양수지. 그러면 A 곱하기 B, AB가 양수라는 말은 두 개의 부등호 방향이 부호가 같아 이거잖아. B가 양수니까 그럼 자동으로 A도 양수가 되는 거지. 자, 또 한 문제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Y는 A 더하기 B, X 더하기 AB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리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합과 곱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곱을 먼저 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근데 봐봐. Y절편이 양수잖아. 근데 둘의 곱이 양수래. 그럼 AB가 양수라는 말은 AB가 플러스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이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근데 우리는 기울기는 이때는 뭡니까? 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니까 음수죠. 그럼 이때 A 더하기 B가 음수야. 두 개를 합친 게 음수래. 그럼 플러스가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때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1차 함수를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1차 함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하면 함수는 x 값이 하나일 때 y 값이 단 하나로 결정된다가 우리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릴 건데 1차 함수는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고 그때 a의 역할이 뭐야? 하면 a는 기울기였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정의가 뭔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b의 역할은 우리가 y 절편이다 라는 게 우리가 핵심이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항상 필요한 거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필요하더라. 요거 정도는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